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뉴스의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하루에 한 번씩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시청해 주시고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 소식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투자는 늘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싼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싼 건지 아니면 아직도 비싼 건지 약간 좀 오락가락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투자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지금 요즘 개미들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지금 5만전자, 6만전자, 6만전자도 아니네, 이제 5만전자. 5만전자를 상당히 지금 즐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짜증나죠. 천만쌤도 조금씩 인전 모아가고 있고 물타기 하는데 솔직히 뭐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또 상승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면 됩니다. 예전에 귀염둥이 분들도 스트레스 겁나 받다가 나중에 8만전자 때 많이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좀 기다린 분들은. 뭐 기회 비용은 좀 날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손실은 나지 않았으니까 또 오를 때 그때 보시고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하세요. 삼성전자 위기론이 요즘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줄어들질 않는데 이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래요. 삼성전자 주식 살 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삼성전자 위기인가에 대한 그 전문가 분석은 많습니다. 그중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조직 문화래, 조직.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조직 문화와 내부 직원은 어떻게 봐야 하냐? 아주 극도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터라서 이거 뭐 익명을 보장하고 이거 인터뷰한 직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또 괜히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년 정도 일했던 엔지니어의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칸막이가 많은 회사라서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뭐 개인 의견이다. 개인 의견.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 도전은 없앴다. 뭐 그런다는데, 이 조직 문화를 고치겠다면서 전영현 그 부회장이 강조하는 게 현장의 치열한 토론 문화 재건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 문화라는 게 뭐냐? 원래는 삼성전자 반도체 치열한 토론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사라진 거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10년쯤에는 있었대요. 토론 문화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같이 뭐 가설을 세워가지고 뭐 이런 테스트 결과들이 그 가설하고 어긋나지 않냐 하면서 뭐 다른 가설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걸 해야 할 땐 이 방식이 좋을지 저 방식이 좋을지 뭐 장단점을 토론했겠죠. 그런 기술적인 토론은 당연히 지금도 해야 하지 않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안 된다 그런답니다. 이 효율성과 즉 변화를 주지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답니다. 예전에는 실무자가 의견을 내면은 뭐 그래도 검토해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답이 정해져 있어. 답정나면 답이 정해져 있다. 실패를 절대 할 수 없다. 실패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새로운 건 어렵고 뭐 새로운 거는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없이 뭐 세상이 그 얘기하는 기술 트렌드는 일단 다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괜히 어느 걸 빼놨는데 경쟁사가 또 그걸로 뜨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하는 거야, 이것저것. 그럼 그렇게 된 계기가 있냐고 이게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권오현 부문장이죠. 권오현 씨 전 부문장이 2011에서 2017년까지 있었나 봐요. 이때 뭐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도 이 스마트 워크를 강조했고, 그런데 후임이 누구냐? 이제 김기남이죠. 김기남 부회장이 17에서 22년까지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스타일이었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는 토요 주간 회의가 생기더니 일주일 내내 보고용 회의를 하는 문화가 생겼다.
요즘 얘기되는 그 HBM 철수 결정도 그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실수죠. HBM을 철수했다는 게 완전 큰 실수였습니다. HBM이 당시엔 별로 돈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랬을까 물을 수도 있죠. HBM은 D램을 차곡차곡 쌓는 거라 하잖아요, 보통. 당시에는 그 D램 쪽 입김이 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D램 기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집중을 잘해서 D램을 잘 만들면 되지, 뭐하러 쌓고 있냐. 쌓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닌데, 이런 식이었대요. 쌓는 기술이 어렵다고 하더라. 또 파운드리의 패키징 기술도 TSMC가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입사 초기만 해도 삼성전자 패키징을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아웃소싱을 한다네. 아웃소싱. 그러다 보니 최신 패키징 기술에서 이제 뒤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기본 패키지뿐 아니라 뭐 IP나 SI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도 아마 많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잘하던 걸 계속 더 잘하려고만 하다 보니 다른 걸 놓친 듯 하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기술보다는 지금 보니까 재무 쪽 라인이 우위랍니다. 재무 기술보다는. 직전에 경계한 부회장이 뭔가 의욕적으로 바꿔보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벤치마킹 하려 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성과는 고꾸라지던 때였다. HBM으로 하이닉스는 날아가면서 이미 분위기가 엉망이었고, 결정적으로 노조와의 교섭에서 경계현 사장이 휴가 하나를 더 주기로 협상했는데 서초에서, 예를 들어 서초에서 노 하면은 노조는 파업하고 경계현 사장은 잘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초가 뭐냐, 서초. 이 정연호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최측근이라는데, 정연호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 흔히 이 사람을 뭐 HH라고 하네요. HH. 우리가 서초에 보고 올린다 이야기할 때 그 서초는 정연호 부회장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보다는 재무나 법무 쪽이 더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물어 볼 수 있겠죠. 애플이 2019년 아이폰에 삼성전자 모뎀을 넣고 싶어 했다. 당시 시스템 LSI 사장은 하고 싶어 했지만 서초에서는 노를 했대요. 서초에서는. 아이폰은 갤럭시 경쟁자잖아요. 거기다 팔면은 아이폰의 경쟁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때 공급했으면 우리가 퀄컴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겠죠. 그런 결정을 HH가 한다고 직원들은 보고 있냐 물어보니 그렇다. 그는 재무 출신이라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 쓸 때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써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의 기술 지식을 가진 경영진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부 보고서를 쓴다고 물어보면 이 기술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 한다.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기술 용어를 써야 한다. 그걸 쉽게 풀어서 이제 밑에다 써준다는 거겠죠. 그거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위해서 내기 때문에 보고 라인이 매우 길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파트에서, 그룹에서, 팀에서, 개발실, 총괄, 서초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고 내려온답니다. 결정도 느리고 중간에 변형이 된다. 만약 실무진이 일은 10가지 리스크 중 한 8개에서 9개가 빨간색이라고 보고를 올리면 빨간색을 좀 노란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노랑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보고가 올라갔다 오면 굳이 노란색으로 해야 해? 좀 파랗게 만들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저거 하나를 꼭 노랗게 해야 해? 너무 거슬린다. 조건을 좀 달아서 파랗게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전영현 그 부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런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임원들은 당장 내년에 그 공급에 들어가야 자기 실적이 되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겠죠. 어차피 망가지는 건 후임자 때니까. 그리고 부서 간의 장벽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할 때 가능한 자기네 부서 문제는 계속 숨긴다.
그러다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이직이 요즘 더 많아졌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중국으로 가면 여러분 돈을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준다네요. 많게는 9배까지도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로 공정 쪽 엔지니어를 많이 빼가는데 지난해에도 설계 쪽도 제한이 오더라. 특히 AI 관련된 인력은 많이 빠져나갔답니다. 회사에서 대접을 잘해주면 왜 나가겠냐. 일을 잘해도 보직자한테 상위 고가를 깔아주니 실무자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다. 그러니 젊은 직원들도 일하기 싫겠죠. 그리고 또 52시간 문제, 52시간제가 주 52시간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 52시간제가 문제라면 52시간을 꽉 채우고도 일을 더 하려는 사람이 90%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차서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우리는 포괄 임금제라 주당 16시간까지는 초과 근무해도 시간의 수당이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은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하지? 라면서 40시간만 채우면 가버린다. 왜냐? 보상이 없으니까. 52시간제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 16시간에 대해서 풀어주면 주당 10시간이라도 더 일하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워낙 이런 분위기를 더 알아서 나도 8층이지만 결국 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분도 전 삼성맨도 8층 전자 8만 전자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맨이 5만 원대도 물을 안 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자칫 회사가 인텔 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느냐? 해법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겠죠. 바꾸기 쉽지 않다. 경기한 전 사장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 아래 임원과 부서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신주의 문화에서 발굴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바꾸려고 하냐 힘들다고 하고 아래 직원들은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망했다고 하고 뭔가 층층이 나누어서 딴소리하고 있더라. 정말 바뀌려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바꿔야 한다는 거죠. 중간 관리자. 지금은 아예 결정을 안 하고 보고만 올린 뒤 저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다. 원래 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해보자 해야 하는데 팀장 본인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한다. 그러면 팀원들은 어떻게 힘이 나겠냐? 지금 경영진이 보기에는 난 잘하는데 왜 밑에 애들은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 라고 할 거겠죠. 알고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고받고 리젝트 시키길 반복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직원들은 토론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고 경영진도 문제고 중간 관리자들도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중간 관리자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CEO들이 경영진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다 보니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뭐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좋은 안건 제안해봐야 결국 꽝 돼버리니 어떤 놈이 나서가지고 떠들어내겠습니까? 토론 안 하죠. 그냥 40시간만 일하고 땡하고 집에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 결국 그게 쌓이고 보다니까 현재 삼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HBM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적인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극한 생각인데 극단적인 생각인데 이게 내부적인 조직 문화 바꾸지 않으면은 삼성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보상과 그게 필요해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 해가지고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삼성전자 미래는 없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 그리고 이 전직에 있었던 삼성전자 맨이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상당히 좀 와닿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봬요.